네, 9월 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템 경제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는요, 미국 시장 휴장입니다. 노동절 휴장이라서 미국 시장은 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만 보면 되는데 9월 들어서 조금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이렇게 보면요. 우선 9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장내 흐름도 달라지지만요. 외국인 수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연이틀 8천억 정도 순매수했네요. 그래서 그동안 월별로 보면 외국인이 6, 7, 8 다 순매도 보였어요. 6, 7, 8 순매도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에코프로까지 순매수를 한 걸 보면 순매도 규모는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9월도 파나 봤는데 9월은 순매수, 코스닥은 순매도지만 요건 에코프로를 팔았으니까 그걸 빼면은 뭐 보합 내지 소폭 순매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은 일단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네. 뭘 샀나 봤더니요. 삼성전자를 거의 한 8천원 샀네요. 삼성전자를 7,980억, 83억 샀네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산 게 여기 이게 7,818억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한 종목을 더 많이 샀네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매수 2위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순매도 1위는 또 SK하이닉스입니다. 이게 또 웬일입니까? 요즘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보면 계속 12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요, 떨어졌었죠. 떨어져서 이제 7만 전자가 깨져 6만 전자가 됐다가 다시 7만 원대 회복했는데, 이거 다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3에 대해서 그동안은 하이닉스가 선도를 하고 있고 우세하다 이랬는데, 삼성전자가 이제부터는 그 엔비디아의 공급을 올 4분기부터 한다. 내년에는 엔비디아 내 시장 점유율 한 30%까지 올라선다. 특히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이제 그 2.5D 패키징까지 다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결국 HBM3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이의 희비가 엇갈려 있는, 참 예전에 볼 수 없던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이 9월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9월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산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 그렇게 영향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산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 변화를 줄 건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에 HBM3를 두고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큰 흐름을 우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는 어제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과연 에코프로가 그동안 주시장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코프로가 그동안 이 난리, 사실 에코프로가 이 난리를 만든, 이때부터 그랬죠. 이때부터 그랬지만 특히 이 난리통을 만드는 사실은 뭐 에코프로와 일부 몰빵 펀드를 통한 소수 종목의 그 집중 매매 때문에 나타난 이 난리통이었는데요. 이제 9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분석해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팔고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요, 안 팔았어요. 뭐 6억 순매도면 거의 관망을 했는데, 에코프로가 5.8%, 저는 어제 에코프로가 많이 빠지길래 역시 어제도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이거 좀 새로운 현상이다. 에코프로가 첫날은 9월 1일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해서 빠졌는데 오늘은 기관은 순매수, 어제 기관 순매수 물론 많이는 안 했지만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이 에코프로였어요. 그런데도 어제 5.8% 빠졌다. 어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에코프로 BM도 지금 최근 5일 중에 4일을 하락했고요. 8월 31일은 외국인이 130억을 사도 주가가 안 늘더라. 이래서 이들이 코스닥 시장 1, 2위 종목이니까 우선 2차 전지니까 이들이 당연히 2차 전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라서. 그래서 그동안 이들 종목 때문에 이들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여타 종목들이 재미가 없었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같이 빠지고 이래서 코스닥 투자자들은 2차 전지, 지금 2차 전지 투자자들은 지금 거의 뭐 기진맥진한 상황인데 과연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었는데요. 자, 어제 보면요. 여기 에코프로가 막판에 어제 보면 자, 개장 초반은 좀 비슷했죠. 비슷했는데 이때부터 좀 차이는 보였어요. 에코프로가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할 때 코스닥 지수는 훨씬 크게 반등했었죠. 그래서 야 뭐가 조금 다르다 하다가 에코프로가 다시 밀리니까 같이 쭉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 12시 반에 이게 12시 반에 이제 바닥을 찍고 에코프로가 돌아서는데 그 코스닥 지수도 돌아서는데 에코 그 이후 흐름은요,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죠. 요 흐름과 요 흐름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게 에코 프로인데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요 흐름과 요 흐름이 상당히 다르고 특히 3시 이후는 완전히 다르죠. 3시 이후는 에코 프로는 쭉 막판까지 밀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밀린 듯 다시 올라섰어요. 그래서 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 12시 30분 이후는 12시 30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후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다. 이 1시 반 여기 부분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볼 때 차별 코스닥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네, 시가총액 1, 2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 차별화될 조짐이 보이는구나. 조짐입니다. 조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게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다만, 이렇게 지수는 낮고 점점 줄였어요. 오후장에 줄였는데 하락 종목도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는 좀 서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낙폭이 줄은 거에 비해서 좀 상승 종목 증가세가 좀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좀 팍팍 늘었어야 되는데 이걸로는 아직 이걸로 볼 때는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근데 3시 이후에 보면요. 또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3시 이후로 보면 지수는 그대로인데 상승 종목이 보셨겠지만 3시 이후는 꽤 변화가 심했잖아요. 코스닥이 이렇게 에코프로가 이런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이런 흐름을 보여서 힘도 있기는 했지만 에코프로 차별화되기는 했지만 3시부터는 그 난리 좀 막판에 제법 변화가 있는데 상승 종목이 늘었어 하락 종목이 줄었어 이건 또 나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수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좀 등락 종목 수 변화는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지 않느냐. 아직은 차별화는 좀 위협하다. 이런 말도 타당성이 있고 근데 3시부터 움직이는 걸 보면 나름 좀 차별화하려는 힘들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짐이라고 썼는데요. 이런 흐름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의 등락 종목수는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흐름을 보면서 코스닥의 등락 종목수를 보는데 오늘도 에코프로도 흥미있게 보실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안 팔고
이제는 기관은 순매수 했는데 지금 코스타 코스 에코프로가 5.8%를 하락했다. 이건 상당히 힘이 상당히 약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의 수급과 동향이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화 기업인데요. 동화 기업은 2차 전지 중에는 뭐 그렇게 주목을 받는 회사는 아니, 이게 전해 액하는 회사죠. 자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전해 액을 하는 회사죠. 어제 쭉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2차 전지는 대부분의 종목이 이런 모양이죠. 계속 침몰하는, 끝없이 침몰하는 이런 양상인데, 어제 일렉트로라이트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 그렇게 막 뚜렷하게 상승했다 할 건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도 좀 에코프로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이것도 조짐입니다. 조짐. 어제는 뭐 뚜렷한 소테마 흐름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그동안은 에코프로가 올라도 빠지고 빠지면 더 빠지고 뭐 이런 양상이었는데 조금 또 차별을 좀 결국은 시장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특히 에코프로로부터 네, 코스닥도 그렇고요, 이들이 속한 2차 전지도 그렇고 뭔가 좀 기존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조짐들이 좀 보였다. 이게 어제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 소부장 또 주식 갖고 있으신 분들은 허탈하셨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사실 소부장이 야무지게 올랐죠.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6% 오르면서 소부장주들이 컴폭 올랐는데 그거를 하루에 다 틀어먹어 버렸어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11,600원 올랐다가 어제 11,100원 빠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기가비스는 5,400원 올랐던 게 5,800원 하락. 그 다음 인텍플러스는 금요일 450원 올랐는데 어제는 1,650원 빠졌네요. STI도 900원 올랐다. 근데 STI와 인텍플러스는 이거 되려주고 말로 받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제가 뭘 느꼈냐면 좀 이제 지금 시장이 일단 나타나는 게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에너지 시장에 에너지가 강하려면 시세 연속성, 그런 주식 계속 가야 되는데 시세 연속성이 전개되지 않는다. 네, 그대로 털어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강하지 않는데 이 말은 좀 어떤 의미냐면 장중에 좀 제법 오르면 일단 팔고 봐야 된다. 일단 한번 팔고 다시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시장이 삼성전자마저도 이제 6%씩 움직이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장중에 사실 우리가 상한가가 30% 아닙니까? 이게 많이 30%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주가 흐름인데 요즘은 뭐 상한가 치는 종목이 좀 나오죠. 뭐 곧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오르면 일단은 경감하고 또 보고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매도를 참 잘해야 되는 시대다. 매수도 중요하지만요. 매도를 잘 해야지. 네, 우리라 때는 말이야 제대들 대체로 주식을 잘 매매를 안 하시는데 그냥 하고 있으면 금방 털어먹어 버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카멜레온이 돼서 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보면서 확실히 많이 있으면 금요일 올랐다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좋아 룰루랄라 했다가 월요일 정말 허탈하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되면은 아이고 금요일날 팔걸 이런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장중에 좀 많이 오르면 어떤 종목이 일단 한번 팔고 또 본다. 이게 굉장히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또 시장이 아주 이제 에너지가 충만하고 종목 장세가 아주 활발해서
시세 연속성이 날 때는 또 다른 전략을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또 제가 어제 방송 때 그 말 드렸잖아요. 소부장, 하 대표님 소부장 중에 좀 유명한 좀 뭐 추천해 주십시오. 애매합니다. 글쎄요. 네. 뭐, 나름 뭐, 얘기할 끈덕지는 있으나, 지금 주가에서 요거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은 좀 어려면, 일단 점검하고 또 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느낀 게, 이어테크닉스, 어제 이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공정 장비, 그래서 이들이 HBM 관련주 해가지고 다들 각광을 받은 지금 후공정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장비 중에서 이 후공정 장비와 그렇지 않은 종목의 주가 흐름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들이 주도했는데 이렇게 맥없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좀 식상하구나.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은 좀 신선함이 떨어져서 좀 새로운 의료의 대표적인 게 유닛이지. 유닛이고 요즘 루보도 루보란다. 루보가 아니죠. 그다음에 뭐 뷰노 같은 주식도 이제 또 부각되고 이런 분위기거든. 그래서 AI가 좀 다른 영역 장비나 소재 이런 것보다는 AI가 의료라든지 또 최근에 부각되기 시작하는 게 신약 개발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로봇도 얘기되죠. 이제 시대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첨단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애를 안 낳는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아마 다른 나라들도 고도화되면 우리나라의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애 키우기 힘들다 이거는 변명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면 행복 추구권이고 자기 희생을 좀 안 하려고 내부터 행복하자 이런 입장이고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이죠. 요즘 젊은 분들은 애 키운다는 게 자기 희생이잖아요. 애 한 번 낳으면 우리 10년 동안 부부가 영화 보기 힘들잖아요. 특히 애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걸어 다니기 힘들 때는 또 신경 쓰이죠.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온갖 데 다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에는 뭐 거의 부부의 삶은 제대로 없다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고 해외 여행하는 유튜버들도 많더라고요. 뭐 그들의 인생관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가 최첨단 시대를 살면서 아마 AI를 이용한 분야들도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최첨단 길을 걷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료도 활용하고 신약 개발도 활용하고 이제 로봇도 활용하고 점점 이런 시대가 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좀 장비나 소재보다는 이제는 이런 영역으로 점점 그래서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게 다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새로운 분야. 이제는 전에는 로봇 이랬는데 이제는 AI를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같은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 터미네이터 보셨겠지만 앞으로 미래 그때 터미네이터 때 네, 로봇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기존의 AI 관련주를 벗어나서 좀 새로운 AI를 찾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시장 내부적으로는 이제 파는 게 중요하다. 일단 오르면 일단 한번 팔고 다시 본다.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뭐 어떤 배경이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필요해서 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어테크에서 기가비스를 파신 분이랑 월요일까지 들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큰 차이 아닙니까? 매도하고 점검한다. 그 다음에 AI 테마, AI 관련주를 좀 장비나 부품 이런 식상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 보면요. 아침에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때
고개를 들었던 종목이 업종이 소테마일까요? 2차 전지, 다음 바이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로 볼 때는 앞으로 만약에 오늘 좀 시장이 분위기가 잡힌다면 우선은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좀 선도할 가능성. 어제 흐름으로 볼 때는 네, 좀 소부장은 조금 좀 이들보다는 힘이 좀 덜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큰 흐름은 2차 전지 바이오 소부장이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제 흐름으로 보시면 2차 전지나 바이오가 먼저 좀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보시겠지만 업종으로는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역시 네,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는지 우선 봐야 되겠고 에코프로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고 에코프로에 대한 수급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안 팔았는데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수급이 어떤지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특히 영향을 두 가지죠. 2차 전지와 코스닥 두 군데로 줄 건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 코스닥의 어떤 등락 종목 수 오늘도 이걸 저랑 함께 개장하면요. 살펴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지금은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장주에 뭐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요. 일단 팔고 다시 그리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또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네, 우리 라떼는 말이야 쟤들도 좀 매매를 했다. 그 다음에 특히 매도를 잘한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서 저랑 함께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56분인데요. 양시장이 거의 보합 분위기입니다. 보합 분위기인데 아직 시간 조금 있지만 바이오와 2차 전지라 그랬는데 오늘 2차 전지 분위기 어떤가요? 네, 셀 메이커들은 좀 혼조권이고요. 네, 오늘 에코프로는 좀 소폭 플러스 출발 분위기입니다. 네, 다들 뭐 보합선 정도. 특별한 바이오는 어떨까요? 바이오 쪽은 네, 바이오 쪽도 특별하게 뭐 아침 출발 상황이 뚜렷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장하고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종목 삼성전기가요. 테슬라의 자동차용 카메라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아침에 삼성전기 강한데 카메라를 공급하게 되면 여기다가 MC넥스가 대표적인 좀 카메라 이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업체이긴 하지만 전장용도 1등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나오면 MC넥스를 좀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되죠. 테스트는 두산 테스나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용 카메라, 자동차는요 도로 표면 그 기계랄까 자동차 온도가 100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서 내구성이 훨씬 강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보다는. 그래서 테스트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 같은 게 좀 덕을 볼 수, 일단 심리적으로. 그래서 MC맥스 두산 테스나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죠. 네, 테슬라가 저렇게 테슬라가 전기차 만든다 하면 또 거기에 또 우리나라 부품을 써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그나마 눈에 띄는 오늘 삼성전기는 좀 강세 출발할 분위기네요. 그래서 요즘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점점점점 이런 시대들. 그래서 좀 새로운 테마들, 재료들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남았는데요. 준비하시고 1분 후에 기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